네, 요즘 대응 전략 세우시기 많이 힘드시죠? 객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증권가에 있는 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고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정할까?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면 또 이 부분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연결할 때에 비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레벨대도 달라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싸늘해졌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이 싸늘해졌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외국인이 특히나도 많이 싸늘했고, 외국인은 뭐 일관적으로 좀 한 7일, 지금 7일 동안 싸늘하고, 기관은 중간중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싸늘할 때는 또 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9월 20일 같은 경우는 7천억 넘게 순 매도할 정도로 기관이 좀 많이 좀 무서워졌죠. 분위기가 외국인과 기관이 한마디로 가을 타면서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좀 차가워졌죠.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박스권 움직임 예상했다가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금년을 조금 돌아보면 이제는 뭐 9월 다 갔고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연초에는 한 여름쯤 되면 여름쯤 됐을 때 금리 인상이 좀 멈추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름에 증시를 상반기는 좀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쯤 됐을 때, 금년에 금리 인상 좀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졌죠. 그러면서, 그러면 2023년도는 금리의 최고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대감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확 깨졌죠. 금리 상단이 금년에 이제 11월과 12월 두 번 FOMC 남았는데 FOMC 이전까지에는 9월 FOMC 이전에는 이 11월과 12월에도 금리 동결하면서 5.5가 금리 상단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확 풍겨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조정을 세게 받았었고 국내에서도 박스권 하단으로 비교적 잘 지지해줬었던 2,500까지 무너지면서 정말 차가워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포심까지 무서움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 일주일간에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더 많이 무서워지는 FOMC 이전에도 좀 보수적이었지만 FOMC 이후에는 무서워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인해서 2,500선은 붕괴가 됐고요. 국내 증시는 전일 같은 경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무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 후반 우리나라는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겠지만 미국에서 PCE 물가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정도로 사실 물가지수가 그렇게만 나온다라면은 이 공포 심리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은 박스권 자체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이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박스권 하단이 2,500선이었죠. 이게 좀 많이 낮춘다면 2,450선 정도까지. 사실 오늘 시장은 좀 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하락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은 다시 한번 좀 형성이 되겠는데 그 박스권 하단은 좀 더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2,450점 정도까지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이 하락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미국 시장도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올랐는데 이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을 마감했다라는 점. 오늘 국내 시장 지금 아직 장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좀 무섭죠. 무서운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 모습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저가 매수가 그래도 조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서운 시장은 맞지만 이 가격적으로도 그래도 좀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약 후 강이 돌 수도 있다. 후반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건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요. 수급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물 쪽에서 왜 이렇게 파는 건가요? 네, 사실 외국인이 현물 플레이보다 선물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최근 추세죠. 기관이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14일과 15일에
굉장히 많이 샀어요.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그날 현물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이 14일에는 5천억 좀 넘게 팔았고요. 15일에는 478억 그냥 조금 샀습니다. 근데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14일과 15일 선물로 외국인이 가보면 외국인은 13일부터 선물 많이 샀어요. 4,300억 샀고요. 14일 날 1조 원 좀 넘게 샀고 15일 날 1조 5천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시장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실 현물만 놓고 보면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기관이 좀 더 차가운 날들 좀 무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만 놓고 보면 외국인 최근에 이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지만 매도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제일 큰 날이 9월 18일 3,700억입니다. 18일부터 오늘까지 중에서. 그런데 지수의 하락은 매도 금액보다 좀 더 심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선물 시장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9월 18일 선물에서 9,400억 팔았고요. 19일 8,800억 팔았고 9월 21일에 1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다. 그래서 현물이 사실은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국내 시장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상황들이 좀 더 많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은 외국인의 선물 상황들을 좀 더 많이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많이 좀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셨어요? 네, 저 사실 시장 분위기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시장 좀 많이 차가워지고 많이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네. 현금 비중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재는 총 6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0%입니다. 기아, KB금융, 한국콜마, SOL, 신세계 각각 10% 정도 비중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대 2의 현금과 주식 비중인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기시는 건가요? 네, 신세계를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10%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신세계를 빼신 이유는요? 사실은 오늘 신세계가 4% 하락이 나오는데 제가 이 원고를 보내드릴 때는 장 전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세계의 매도 결정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중국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묶어보면 제 포트폴리오에 한국콜마와 신세계가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 됐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저는 기대감은 여전히 한 번 정도는 포텐이 터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 줄이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보수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실적에 좀 더 면밀하게 신세계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수적인 시장에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신세계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어떤 특이 사항이라든지 혹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 변화 있는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70% 주식 중에서 30%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비중 굉장히 저는 좀 높은 편인데 삼성전자가 소폭 조정을 또 받았다가 어제 양봉을 길게 뽑았다가 오늘 다시 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얘기와 시장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나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왜 그러냐라면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팔 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할 때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같이 판다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처럼 같이 판다 그러면 외국인이 셀코리아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분위기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종목들 기아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같이 팔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아 외국인이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퐁당퐁당이지만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모두 다 팔고 셀코리아하고 한국 시장 떠난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를 안 팔고 있고 기아도 안 팔고 있고 현대차도 안 팔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그럼 왜 안 파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사실 분위기가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인은 아직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 뷰가 4분기 뷰가 아직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들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조정은 심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제가 기아도 외국인이 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는 외국인이 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 5일 내내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 5거일 동안 계속 외국인이 기아는 샀죠. 이 자동차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주가 최근에 또 배당 매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정부에서도 전기차가 좀 부진하죠. 사실은 자동차주들 조정받았던 이유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서였는데 보조금도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 또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국경절 앞두고 분위기가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사실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뭐 KB금융도 사실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회사 모두 실적 좋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4분기 NIM도 좋은데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의 조정이 좀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SOL 같은 경우는 원유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타이트하죠. 계속 이 감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은 계속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지금 종목들 말씀드린 게 다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좀 방점을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포트폴리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사실 다음 주라고 해도 그 사이에 추석이 껴있어가지고요. 일단은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종목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신세계 편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은 5개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30%, 기아, KB금융, 한국콜마, SOL 그대로 홀딩하며 이제 주식 비중이 70%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려운데요. 그 사이에 좀 중요한 뉴스로는 중국의 헝다그룹 결국에는 이 7,200억 원가량의 이자를 갚지를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디폴트 초읽기로 들어간다라는 뉴스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7,300억 원대의 원금하고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 어제 그래서 홍콩 증시에서도 부동산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10시 30분입니다. 중국 증시 개장하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날지 아직 뭐 환시라든지 이런 쪽에 큰 움직임은 없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쪽에서는 약보합권 정도 일단 마이너스 불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조심조심 신중하게 남은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